다음에 실달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피라미드를 속이 꽉 찬 달은 땅이란 뜻이거든요. 양달, 음달 할 때 다. 속이 꽉 찬 성 이렇게 읽어요. 피라미드를 우리말로 해봐라 실달성 이렇게 안 나오면은 그거는 조금 이렇게 역사가 단절된 사람인 거죠. 네. 피라미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허달성은 뭐냐? 물 속에 떠 있는 성이 있어요. 그게 리시의 성, 성선의 성이라는 북두칠성 신들의 성인 거죠. 여기 이제 재미있는 거예요. 이 허달성을 금성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피라미드 이제 이렇게 생겼다면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물 위에 떠 있다니까? 한 지금 계산이 한 80m에서 70m 정도 되지 않겠나. 굉장히 큰 피라미드예요. 그래서 이게 됐는데 여 밑에 여기 보면은 이 안이 이렇게 회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략 2층 정도가 돼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살고 여기 위에 뭐 이렇게 말들이 살고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문이 이렇게 나 있는 거죠. 크게. 그래가지고 이쪽 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고 요 위에 그 누각이 2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걸 쌍관이라고 합니다. 쌍관이 있고 요게 회전하도록 돼 있어요. 회전하도록 돼 있고 여기 우리 저 포크레인 있죠. 네. 포크레인을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이제 그 나중에 변한 거고 원래는 이게 포입니다. 원래 맨 처음에 나오는 발음이 같아가지고 포로 쓰는데 포가 이게 뭐 고양이 앞발이라. 네. 고양이 앞발처럼 파는 거죠. 네. 근데 이 여기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3번 이렇게 휘어요. 그리고 여기 큰 삽이 달려 있어요. 삽이 달려 있고 근데 이게 거꾸로 이렇게 뒤집기도 해요. 그럼 뒤집으면 이제 이런 형으로 되고 삽이 이렇게 달릴 거 아닙니까? 완전히 포크레인 있죠. 이 반대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선전. 이거를 일본 서기에 보면 이거를 천부교라고 해요. 하늘에 떠 있는 달이에요. 그 나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쇠로요. 쇠고 이 쇠 뒤에다가는 이제 그 가벼운 나무, 박달나무 같은 거나 혹은 뭐 검은 거 만드는 나무 같은 걸로 받치고 때로는 그 황금빛 유리를 다 붙여요. 그리고 때로는 뒤에 나무가 없는 곳도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 빛이 환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배가 여기 들락날락하고 근데 이 평상시에는 그리고 이게 말들이 여기 위를 막 돌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멍해목이 이렇게 쭉 달린 게 돌아서 유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유압의 힘으로 평상시에는 호수를 이렇게 준설을 하기도 해요. 땅을 파기도 하고 요새 말하는 포크레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기둥이 내려가요. 이걸 승부 기둥이라는데 이렇게 이게 4군데 달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파도가 치면은 이게 일렁일렁 하면 그 위에 배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밑은 고요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까지 이렇게 내려가면은 파도가 쳐도 이 리쉬의 성은 그냥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동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금성이라고 해요. 금성이 있었다고요. 조선조까지. 우리나라에? 그러면 그런 기록이 어디에 나와요? 그게
그게 지금 유물로 남아 있는 네? 게 있어요. 유물로 어떻게 이렇게 유물로가 안 남겨졌죠. 기록에는 있습니까? 기록에는 있죠. 어. 그래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면 이건 왜 그러냐면은 배달 합약을 하면은 그 리시들이 그 담당하는 위기가 있어요. 내가 어떤 하세가지고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게 그 어떤 전시에 비전투원이 많이 죽는 것에 대한 그 위기가 왔다 하면 파궁성 영성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해치 그 사법시인에 해당되는 배가 와가지고 너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인정을 해서요. 그럼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면은 예인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인선이 여기 끈을 매가지고 있거든요. 뒤로 실어하면은 이게 축 내려지고요. 이게 안에 뒤로 하면은 이렇게 높아진다고. 높아지면서 문턱을 올리는 거야. 너는 화폐를 더 실어줘야 이 문을 들어온다. 이렇게 하고. 근데 너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고 쭉쭉쭉 나오면은 문턱이 착 내려서 맞이하면은 문이 활짝 열리면서 배가 통과된다고. 그러면은 말발을 대량으로 획득해요. 다시 말해서 집단 지성으로서 사회 통합도 하지만은 위기는 대개 이 세계 정세라는 거는 강대국들이 연합해가지고 약속들을 뜯어먹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위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세계적으로는 세계에 바람직한 정부를 만드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표를 반을 받으면 왔다 갔다 우리나라를 더 반을 나누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더 큰 정치 공동체가 먼저 만들어지는 특색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작은 정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배달화백의 특징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가장 신기한 것이 항상 어마어마하게 큰 것하고 작은 것이 이게 늘 병존되면서 내려오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런데 배달화백에 가면 황국이 먼저 통일되고 구다천국이란 작은 데가 천천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조선보다 더 큰 세상이 먼저 형성이 되고 고조선은 그 속에서 되고 또 고조선 속에서 작은 것이 점점 큰 것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야 어떤 국가 어떤 패권주의에 종속되지를 않고 다른 국가를 식민화시키지를 않는 그런 홍익인간 이화세계하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방도로 하기 위해 가지고 의료나를 만들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공동체를 위기를 해결하기보다는 세계의 위기를 먼저 해결을 하고 그것을 작은 공동체에 옮기는 것이 옳고 더 빠르다는 거죠. 그 원리를 최초로 얘기를 한 사람이 이제 그 배달 화백을 창안했다는 거발환으로 나타나고 이게 인도 신화에는 타타띠레아 신화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거발성 이 금성 앞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실달성 앞에 있는 거는 스핑크스라고 사자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는 뭐가 있나 모구사자가 있어요. 모구사자는 어떤 사람들은 트로이 전쟁 때 보면은 트로이 전쟁 보면 트로이 목마가 있잖아요. 목마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바퀴로 움직이잖아요. 우리 삼국 사기로는 그렇게 안 움직여요. 우상국이라고 지금 울릉도 딱 갔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강하니까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것이
가서 밟아 죽인다고 했어요. 바리스탄. 밟아 죽여. 그러면 이게 딱 물속에서 밟아 죽이는 움직이는 걸 봐야 믿지. 그렇죠. 막 물 위로 막 뛰어가는 거고 언덕도 막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 내가 다시 싹 배 옆에 와가지고 딱 있고 봤지. 그리고 이제 딱 밟아주니까 야 안 되겠다. 항복을 한 거지.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네. 밟아 죽인다. 네. 뛰지도 움직이도 안 한 거예요. 밟아 죽인다 누가 믿어요? 아니지. 안 믿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 불화라고 하죠. 네. 조선조 사람은 사실이다 이렇게 했다니까. 그게 있기도 하거니와 있기도 하거니와 그 원리까지 써놨어요. 이렇게 그 저게 다빈치라는 사람을 아세요? 예. 다빈치라는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네. 다빈치가 어떤 게냐면 다빈치 투석기를 만들었는데 활을 큰 걸 이렇게 해놓고요. 원통을 이렇게 가지고 요 활줄을 이렇게 묶는다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묶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게 해서 해가지고 여기 어처구니 하나 박아가지고 이걸 잡을 돌리는 거지. 도박하면 이게 점점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로또를 걸어가지고 이제 돌 나르는 바가지를 이렇게 놓고 요 방아쇠 고리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푸는 거예요. 그럼 이게 확 벌어지면서 이게 풍 돌면서 휙 해가지고 돌이 날아갈 거예요. 네. 이걸 만들었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실험을 해보면 돌이 잘 날아가. 실제로.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요. 이걸 개궁이라고요. 이 덮개 개자에다가 개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늑골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활을 크게 해가지고 여기다 원통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멍에목을 메고 막 도는 힘으로 이걸 조이는 거지. 조이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고사자가 이랬다가 조이면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되는 거지. 꼭 역도선수가 이렇게 하지. 이따가 하나 풀어놓으면 이게 갈비 숫자 때문에 28개라고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모고사전을 이룬 거지. 그럼 이 도는 이 힘이 이 오는 운동이 직선 운동 기차 바퀴 돌리듯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 안에 있는 프로펠러, 기시 안으로 있는 프로펠러를 우리는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를 쓰고 그다음에 이런 거 막 들고 해가지고 이게 막 가는 거지. 그렇게 움직이는 거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이 지금 나와 있다. 있죠. 자세하게 어떻게 공유한다는 제가 여기 아무리 강의를 열심히 해도 그 10만 원 이상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그 10만 원 받으려고 거짓말을 해서 사기치면 이 이득이 있어야지. 그 기록 이름을 알려주세요. 여함 선생의 그 차제책. 차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책략을 쭉 써놓은데 그 가운데 비차에 대한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써놨다고. 지금 제가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배달 합약하는 호수에 나는 이 부정하는 이 나쁜 외적이 왔을 때 모구사자가 가서 땅 하거나 뭐 이렇게 확 뭐 화살을 내뿜거나 이렇게 응징하는 거죠.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화를 공부를 하는 거는 우리는 어떤 신화적인 사실이 가짜라는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신화라는 거는 그 시대에 직관적이고 정서적으로 가장 빨리 느끼게 하는 언어로만 되어 있는 것 뿐이지 신화가 비과학이라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동이라는 것을 큰 활이라는 것이 큰 활만 썼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말라는 거죠. 방직기에도 활이 있는 거고, 우리 배틀에도 활이 있는 거고, 비행기도 활의 힘으로 나는 거예요. 이런 거, 비차도. 그러니까 이게 요새 그 물 위로 싹 가는 그 약간 떠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원리랑 비슷한 거예요. 모구사전. 근데 이런 거를 우리는
이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의 전체성, 우리의 과학 패러다임, 우리의 신화적인 사고방식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신화만 달랑 받아들이고 과학은 요새 그 서부에서 발달한 거 싹 해놓고 막 잡탕으로 해가지고 이거 빙신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골고루 그 옛날에 있는 거 골고루 찾아봐야지. 찾아보고. 그러지 않고 지 멋대로야 그냥 막. 그리고 조선이 과학이 발달을 안 했다는 그 이유를 대보세요. 그렇죠. 몰라. 초기된. 그럼 그런 사람 보고 너 판옥선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면 못해요. 아무도 못한다고요. 네. 문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고문을 보고도 아니 지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상상이지요. 그것도 기분 나쁜 상상이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단순한 상상 이외에 근거가 있는 상상인 거고 더욱 더 훌륭하고 위대한 건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들을만하지.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 배달 화백의 그 오묘한 세계를 다 이렇게 못하는 걸 용서를 해주시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지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두 가지만 그 질문을 받고 오늘은 이제 마감을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용서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